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6강이고요. 26강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41번, 42번 장문 두 문제였고요. 무려 제목 문제인데 정답률이 50%, 어휘 문제인데 정답률이 50%.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겠지만 이번 6월 시험 결과가 나왔죠.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아마 7%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1등급이 7% 정도 나왔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9월과 수능 때도 그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장문 독해 어휘 문제가 정답률이 30%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대수능 같은 경우에도 장문 두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온 문제를 제가 제 맘대로 막 넣은 게 아니라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만 선별해서 넣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푸시고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노누아와 말백만 제대로 하셔도 수능 영어의 기본은 하십니다. 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 자 26강은 독해의 기본 원리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과 어휘 문제죠. 그래서 곧바로 넘어가시면 이게 실제 41번, 42번 장문 두 문제였는데 자 제목은 저랑 같이 글을 읽으시면서 파악을 하시면서 제가 같이 풀어드릴 거고 자 첫 문장에서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셨어야 돼.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 글은 아이가 이해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아이의 이해를 위해서는 hands-on이 중요하냐, minds-on이 중요하냐. 결국은 minds-on이 중요했던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때 hands-on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 minds-on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푸셨어야지 되고 이 understanding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뒤에 uncertainty가 틀렸던 내용이었죠. 그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uncertainty를 바로 뭐로 바꿔야 되냐면 자 여러분이 수험생이야. 바로 understanding으로 바꾸면 됐던 거야.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머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여기를 clarity 명료성으로 바꾸라고 아마 해설서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대수능 해설 EBS에서 내놓으셨던 해설에서 쟤를 명료성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실은 거죠. 왜냐? 불확실성의 반대말이 확실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수능장에서 문제 푸실 땐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항상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라. 그러면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면 저 부분은 이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불확실성 하는 순간 이해를 못한 게 돼버리니까 방향성 반대로 보였으면 됐고 저기가 틀렸네. 이렇게 찾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독해를 좀 시작을 할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 지금 둘 다 50% 50%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건 이번에 킬러를 없애고 준킬러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 장문 독해 2개짜리가 여러분 이번에 9월과 수능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준킬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기본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자 이제 한번 독해를 해볼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쪽으로 가보시면 되고요. 저희 책 52쪽에 1번 가보겠습니다. 52쪽에 1번 For quite some time 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science educators, 자, 과학의 교육자들은요, believe that, 뭐라고 믿었었냐면, 자, hands-on이 나와요.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 하는 행동인 거죠. 이것이 the answer to children's understanding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science-related activities. 과학과 관련된 행동에서 아이들이 어떤 참여를 통한 아이들의 이해에 대한 정답이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hands-on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아이들의 언더스탠딩이 목적인 거야.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이 이해라는 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중요하다? hands-on,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썰이 있었대.
그렇게 첫 문장을 잡고 2번 문장을 갑니다. 자, many teachers believe that. 많은 선생님들은 믿었었어요. Students merely engaging in activities. 즉, 학생들. 근데 어떤 학생들? 단순히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자, 우리 manipulate가 무슨 뜻이죠? 조작하다, 조종하다죠. 그럼 얘들아 봐봐. 항상 단어의 방향성을 따져보자. 물체를 조작하는 것. 그럼 얘들아, 물체를 조작하고 물체를 다루는 게 손으로 직접 하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A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would organize information to be gained and the knowledge to be understood into concept comprehension. 그러니까 얘는 organize A into B 정도의 수고로 보시면 돼요. 이런 학생들이 아마 얻어진 information 정보와 이해되어진 지식을 뒤에 개념의 이해로 조직해낼 수 있다라고 믿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거지. 교육자들은 근데 대디아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대디아가 뭐야? The pendulum, 그 추가. had swung too far to the hands-on. 그럼 봐봐. 갑자기 추가 아니라 내가 2번에서 3번으로 넘어왔으면 이때 추는 이게 추잖아. 그러면 hands-on에 있었던 중요성에 대한 추가. 이런 식으로 읽었으면 좋은 거지. 이게 논리적인 독해잖아. 얘가 swung too far, to니까 목적이잖아. The hands-on component of inquiry as they realized that the knowledge was not inherent in the materials themselves, but in the search and metacognition about what students had done in the activity. 그랬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이런 식으로 읽었나 생각을 해봐봐. 이거 지금 수능 기출이잖아. 교육자들은 근데 대이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hands-on 쪽에 있었던 그 중심이 되는 추가 너무 hands-on 요소에만 목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 아닌가. too far 하는 순간 너무 기울어져 있었네 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순간 hands-on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게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당연한 얘기인데 inquiry, 탐구에 있어서 너무 손으로 하는 요소에만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notice, 인지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hands-on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네. 근데 그 다음 as야. 근데 그 이유가 하면서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네? 그럼 그 다음에도 hands-on에 너무 치우쳐 있었어요. 그럼 알고 봤더니 hands-on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순적으로. They realized that. 그들이 뭘 깨닫기 시작했어? 지식이라는 것이. 자, 우리 inherent가 내재한이거든? 그치? 방향성을 항상 설정하시고 글을 읽으시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not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근데 물질 그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다 하는 순간 지금 봐봐. 물체, 이 object와 물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이걸 조작하고 이걸 다룰 수 있으면 좋아요였는데 여기에 지식이 내재 있지 않다고 하는 순간 분명히 여기에서 hands-on의 문제가 있다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거 여기에서 hands-on을 중시 여겼는데 hands-on도 단점이 있구나를 알게 됐어. 그 이유가 as로 연결된 게 순접이니까 여기도 뭐 나와야 돼? hands-on에 문제가 있고 hands-on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 순간 물질, object, hands-on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지식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순간 순접으로 이어지니 아무 문제가 없었지. 그러니까 쟤도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쫙 읽어주시면 답을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깨달았거든. 알고 봤더니 지식이라는 것이 물질 그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물질만 다룬다고 손으로 직접 만진다고 그런다고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됐죠? But in the search and metacognition 즉 생각과 초인지라고 하죠. 아마 밑에 그 뜻이 있을 겁니다. 즉 생각과 그리고 초인지에 말 그대로 생각과 초인지에 바로 그 지식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 학생들이 활동해서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초인지에 결국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너무 추가 지금까지 hands-on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잘못되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콜이라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걸 읽었으면 이때 sort 있지. 그럼 나는 항상 방향성을 설정해야 돼.
생각은 그렇다면 뭐와 반대말이 돼야 돼? hands-on과 반대말이 돼야 돼. 당연한 거 아닌가? 이때 생각은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손으로 직접 하는 거와 반대말이구나. 반대 개념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가셔야죠. We now know that. 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hands-on.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겠지. 부정적으로 계속 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손으로 한다라는 것이 위험한 문구란 사실을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가요. 자. The missing ingredient is the mind zone, part of the instructional experience.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일단 요렇게 하고, 지금 중요한 내용은 제가 안 지우고 남겨뒀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읽을 때 목적을 까드시면 안 돼요. 첫 문장 글의 방향성. 우리가 과학의 목표는 뭐야?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거야. 근데 그 이해를 시킬 때의 방법이 옛날에는 hands-on이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hands-on보다 cert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식으로 넘어왔어요까지 읽고 이제 5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놓쳐버린 요소가 바로 뭐다?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 문장 뒤에 온 거잖아. 이제 얘는 위험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얘가 위험한 거잖아. 그럼 그 다음 가봐 얘들아. 그 다음 놓쳐버린 부분을 하는 순간 당연히 누구가 뭘 놓쳐버린 거야? 앞에 나왔던 대상이 손으로 하는 행동이었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이 다음 문장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혔어야 돼? 얘 위험해. 왜? 얘가 놓쳐버린 부분이 있으니까 위험하겠지. 이런 식으로 읽었으면 돼.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놓친 부분이 바로 mind on,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 놓쳐버린 부분인데 instructional experience보다 말 그대로 뭔가를 가리키고 지시하는 경험에 있어서의 mind on이란 경험이 지금 놓쳐버린 부분이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놓쳐버린 부분이야.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나왔지. 그럼 얘는 hands on이 놓쳐버린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럼 저때 mind on은 뭐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cert와 같은 말 다른 편으로 보였으면 되는 거죠. 콜? 이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자, 이 6번 문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나왔잖아요. 볼게요.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이야. 근데 뭐 할 의도의 지식? In an activity comes from its recreation of a concept and discussing, thinking, arguing, listening, and evaluating one's own preconceptions after activ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a certain teacher can bring this about 그랬거든. 자,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때 this가 뭔데? 이 this가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해석했으면 바로 D를 this라고 받은 거잖아.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내가 문맥을 보고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때 this는 앞에 D 부분이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미 끝난 게 있어. 이 사려 깊은 선생님이 가져오는 게 이 this야.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certful은 지금 뭐와 분명히 같은 말이죠? cert와 같은 말이죠. 그럼 사려 깊은 선생님이 가져오는 이것은 뭐예요? 그렇지. 그래서 말하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과학의 목적이 hands-on이 아니라 minds-on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인 걸 알았다면 처음에 글의 목적에서 글의 첫 문장에서 과학의 목적이 뭐였어? understanding이었잖아. 그럼 내가 글을 읽었으면 이때 사려 깊은 선생님 덕에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뭐야? 과학에 대한 이해거든. 그럼 D는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원래는 understanding이 들어가야지 맞아. 이해. 이해를 제대로 한 거야. 오해한 게 아니라. 근데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 하는 순간 저건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방향성을 설정해. 그러니까 이가 답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는지가 진짜 중요해. 얘들아 이게 수능 기출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선 내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제 서점에 있는 기출 문제집이나 아니면 EBS 해설서에서는 여기를 뒤에 uncertainty 불확실성을 clarity 명료성으로 바꾸라고 해설서에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라면 understanding으로 찾았어야 된다. 콜? 요게 되게 중요해. 그럼 저는 답을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지식에 대한 명료성, 지식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이런 것들. 근데 얘는 어떤 의도야?
어떤 활동에서든 의도되어진 지식에 대한 이해와 명료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재창조에서 와요. 그리고 and discussing, thinking, arguing, listening, and evaluating one's own preconceptions of the activ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a thoughtful teacher. 이게 중요한 거야. 사려 깊은 선생님, 생각이 있고 마인드존이 장착된 선생님의 리더십 하에 토론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듣고 그리고 활동 이후에 누군가 자신의 프리컨셉션, 말 그대로 프리컨셉션은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야. 선입견이라든가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이 이것을 bring about,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이것은 선생님하에 내가 가져오기로 했던 주 목적이 되는 대상이니까 글의 맥락상 예를 가리키니까 즉 이런 식으로 discussing 하게 되고 사려 깊은 선생님하에서 토론하고 생각하게 되면 명료성과 이해를 가져오게 되요라고 이해했으면 굿.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또 결국 a food fight is a hands-on activity. 음식 싸움은 손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음식 갖고 장난치면 원래 안 돼. 손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But about all you to run was something about the aerodynamic of flying mashed potatoes. 근데 네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건 뭐야? 그렇지. 그 날아다니는 으깨진 감자의 aerodynamic 말 그대로 공기 역학을 배우고 싶어서 푸드 파이트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야? 이게 주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주목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갑니다. Our view of what students need to build their knowledge and theories about the natural world. 자, extends. 확장시키다, 확장하다인데 beyond가 나오는 순간 뒤에 hands-on activity, 손으로 직접 하는 행동을 beyond 뛰어넘어서 앞에 것이 확장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됐고 방향성상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느낌으로 봤으면 당연히 이 extend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왜? 내가 글을 읽었으면 hands-on보다 그 비교 대상인 mind-on이 더 중요하고 이미 hands-on보다 뛰어넘어서 앞에 게 extend 한다고 하는 순간 얘는 논리적 흐름상 mind-on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을 테니까 왜 여기에서 또 계속 순접으로 왔었던 내용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야. 계속 볼게. 즉 학생들이 그들의 지식과 이론, 자연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과 이론을 건설하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사실 손으로 직접 하는 행동을 beyond 뛰어넘어서 보다 더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It's important for students to use and interact with the materials in science class. The learning comes from the sense making of students' hands-on experiences. 그래요. 뭐가 중요해? 학생들이 물질을 가지고 과학 수업에서 사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거 중요하긴 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이라는 것은 그 hands-on, 손으로 한 경험, 학생들의 손으로 한 경험에 대한 어떤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오는 게 맞거든. hands-on은 수단이고 주 목적은 여기에서 감각을 만들어내는 minds-on이나 cert를 기르는 게 주 목적이다. 결론.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다? hands-on이 아니라 minds-on이 중요하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읽었으면 이제 우리 답을 찾아야 되는데 41번 볼까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정답률이 한 50% 정도 됐던 문제였었잖아? 자, 1번 가봅니다. 그럼 이제 틀린 사람은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치? Hands-on activities as a source of creativity. 자, 창조성의 원천으로서의 손으로 직접 하는 행동 아니죠? hands-on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넘어가고요. 2번. Activity oriented learning entered science education. 행동지향적인 학습이 과학교육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쟤도 아니었죠. 3번. Figure out what students like most in science class. 뭘 알아내는 것?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알아내는 것. 쟤도 아니었고요. 4번. Joy and learning. 기쁨과 학습. 즐거움과 학습. 분리됐을 때 더 효과적이다. 쟤도 아니고요. 5번이죠. 왜요? Turn on. 켜봐죠. 키세요. 과학 수업에서 mind-on learning, 즉 뭔가 사고를 요구하고 마음으로 하는 학습을 turn on, 켜셔야 됩니다. 당연히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됐겠죠. 중심 소재가 mind-on이잖아. 글의 제목 주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죠. 누가 봐도 turn mind-on learning on in science class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됐었고요. 자, 이거 당연히 몇 번이다? 그치? 4번의 D가 틀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의 D의 uncertainty를 뭐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clarity.
또는 understanding으로 바꿔야 된다. 요 정도로 우리가 보고 답을 찾으면 오늘 수업도 알차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또 27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